한때 이곳에는 사람들의 일상이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학교를 향하던 아이들, 퇴근 후 공원을 걷던 연인들, 주말이면 가족들로 붐비던 거리. 그러나 지금 이 도시는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는 사라지고 바람과 풀벌레 소리만이 건물 사이를 떠돕니다. 이곳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버려진 땅, 체르노빌입니다. 체르노빌은 현재의 우크라이나 북부, 벨라루스 국경과 맞닿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냉전 시대, 이곳은 소련의 과학과 기술력이 집약된 상징이었습니다. 1970년대, 소련은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이 지역에 대규모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합니다. 그것이 바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발전소와 함께 젊은 기술자와 과학자들을 위한 계획 도시가 만들어졌습니다. 도시의 이름은 프리피아트. 평균 연령 26세. 소련에서 가장 젊고 현대적인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이곳은 미래를 위해 설계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1986년 4월 26일 새벽 1시 23분 체르노빌 원전 4호기에서 안전 실험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계 결함, 운영상의 실수, 그리고 잘못된 판단이 겹치며 원자로는 제어불능 상태에 빠집니다. 잠시 후 두 차례 폭발이 발생합니다. 원자로 상부가 날아가고 막대한 양의 방사성 물질이 대기 중으로 방출됩니다. 이는 유럽 전역에 영향을 미칠 만큼 전례 없는 규모의 원전 재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고 직후에도 사람들은 상황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방사능은 보이지도 냄새가 나지도 소리를 내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고 발생 36시간 후 당국은 주민 대피를 결정합니다. 며칠만 지나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믿고 사람들은 가벼운 짐만 챙긴 채 도시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결국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은 곧 체르노빌 출입금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반경 약 30km, 인간의 거주는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도시는 그날 이후로 시간이 멈춘 듯 남겨졌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의 예측은 분명했습니다. 이 땅은 수천 년 동안 생명체가 살 수 없을 것이다. 강한 방사능은 토양을 오염시키고 유전자를 파괴하며 생태계를 완전히 붕괴시킬 것이라 여겨졌습니다. 체르노빌은 죽은 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1990년대, 과학자들이 금지구역을 조사하던 중 믿기 힘드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늑대 무리가 도시 주변을 배회하고 있었고 사슴과 멧돼지의 개체수는 사고 이전보다 증가해 있었습니다. 멸종 위기였던 들소와 야생마까지 이 지역에 정착하고 있었습니다. 체르노빌의 회복은 동물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변화는 훨씬 더 아래에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떠난 뒤 농경지는 숲으로 바뀌었고 아스팔트 틈 사이로 풀과 나무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농업 활동이 중단되면서 토지 이용 방식이 바뀌었고 서식지 구조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토양 속에서는 미생물들이 활동을 재개했고 낙엽과 유기물이 쌓이면서 토양은 서서히 스스로를 복원해 갔습니다. 이 과정은 누가 지시한 것도 누가 관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연은 위에서부터 설계되지 않았고 아래에서부터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동물이 돌아온 것은 결과였고 진짜 회복은 식물과 토양, 그리고 보이지 않는 생명들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현상은 곧 체르노빌의 역설이라는 현상으로 불리게 됩니다. 방사능으로 오염된 땅이 인간이 살아온 도시보다 더 많은 생명을 품고 있다는 사실. 이는 자연에게 가장 치명적인 위협이 반드시 방사능만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지속적인 개입과 통제가 사라지자 자연은 불완전한 환경 속에서도 스스로 균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체르노빌은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토양과 지하수에는 여전히 방사성 물질이 남아있고 일부 종과 일부 지역에서는 유전자 손상과 발달 이상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곳에서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은 지금도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자연은 왜 이토록 번성할 수 있었을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자연이 방사능을 이겨냈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 활동이 사라지면서 얻는 이점이 방사선 피해를 상대적으로 상쇄했기 때문입니다. 사냥도 없고
농약도 없고 도로도 없고 개발도 없는 환경, 완벽하지 않지만 덜 위협적인 선택지 속에서 자연은 살아남은 것입니다. 이제 시선을 체르노빌에서 우리 사회로 옮겨봅시다. 체르노빌의 자연은 인간이 떠난 뒤에야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 너무 많이 개입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합니다. 통제하면 된다. 관리하면 해결된다. 위에서 설계하면 질서가 잡힌다. 하지만 사회는 실험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연보다 훨씬 복잡한 존재입니다. 도시를 계획했더니 사람은 사라지고, 시장을 규제했더니 왜곡된 신호만 남고, 안전을 명분으로 통제했더니 자율과 책임이 함께 무너집니다. 체르노빌의 역설은 이 불편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인간이 선의로 개입할수록 시스템은 오히려 더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것. 자연은 완벽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스스로 균형을 찾았습니다. 반면 우리는 모든 것을 관리하려다 스스로 숨쉴 공간을 잃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체르노빌이 던지는 질문은 결국 이것입니다. 인간은 정말 이 세상을 관리할 자격이 있는가? 라고 말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통제가 아니라 한 발 물러나는 겸손일지도 모릅니다.